이번 시간에는 한국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전략에 관련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데, 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5G 그 초고속 무선 통신 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의 핵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진짜 한 3, 40년 전에 애플 와치 같은 그 자동차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자동차 시계로 불러가지고 사람 없이 우리 집 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자동차, 꿈에 꿈꾸던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실현이 될 날이 멀지가 않았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든지 기존에 있던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미국의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대 변혁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자료는 대학원의 이제 조경주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제가 수정 보완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동향 및 전망, 그 다음에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련되었고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거에 대한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12월 자료 간략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홈페이지 상에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갖고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념을 보면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스스로 사람의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대체하여 운전하는 걸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나중에 줄여줄 수가 있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이동장벽을 제거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향후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산업은행에서 만든 자료를 우리 제국성한 걸 보면은 기존 운전자 차량과 자율주행차의 운행 방식을 비교하면 사람이 운전할 때는 우리가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데, 인지는 뭐가 하죠? 눈이나 머리로 하죠. 그다음 판단은 뇌가 하고, 이걸 통해 하고, 뇌는 다리나 팔에 브레이크나 핸들을 제어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이제 사물이 자동차든 사람이든 사람이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데, 이거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사물을 보고, 인지는 센서라든지 우리가 지도, 통신, 판단은 딥러닝 기반의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하고, 제어는 엔진을 출력을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피드백은 센서를 통해 갖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가 각각 사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 차는 운전자의 개입 여부와 자동화 수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며, 레벨 3 단계 이상은 일부 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단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레벨 제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이, 예를 들어 뭐 사각지대 경고, 우리가 이제 그 백밀러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 그 오토바이라든지 안 보이는 차가 있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 다음에 레벨 2, 레벨 3는 뭐 크루즈라든지 차선 유지 기능, 이 정도를 자율주행으로 봤는데, 레벨 3에 가면은 혼자 구간 통행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핸들을 놔도 이제 차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쭉 가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그 액티브,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고, 뭐 크루즈로 가다가 앞차가 속력을 줄이면
이 차도 속력을 줄이고 앞차가 쓰면 자동으로 쓰는 기능. 요런 게 이제 레벨 3에서 구현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 레벨 4 정도 가면은 무인 택시라든지 이때부터 이제 특정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이 사람의 개입 없이 가능하고, 레벨 5에 가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사무실에서 집에 있는 자동차한테 그 명령을 걸어갖고, 사무실 앞으로 어디까지 몇 시에 와라. 그러면 얘가 혼자서 오는 거죠. 날 태우러. 그러면 이거 타고 이제 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도 어디 가고 싶을 때, 뭐 마트에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게 레벨 5다 이거죠. 근데 레벨 5까지 갈 때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술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 자동차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이게 다 되는지, 레벨 5가 다 되는지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레벨 3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질 않는데,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느껴지니까 막 고속도로든 그 일반 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막, 심지어는 어떤 사람 눈 감고 막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에 필요한 정보 신호를 입력받는 인지 기술, 정보 신호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 판단 기술, 조향, 제동, 가속 등 제어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우리가 카메라, 그냥 보행자라든 교통 신호, 공간,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센서, 이런 자동차 전용 센서 라이다, 그다음에 장거리 뭐 레이더라든지 단거리 레이더, 이런 다양한 그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 요소들을 보면, 센서에 뭐 라이다, 뭐 레이다 뭐 다 있죠. GPS라든지 카메라, 운전자의 감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고급 기술 같은 것들 센서를 통해 갖고 알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제어, 구동, 네트워크, 뭐 운행 전략, 조작, 운전자의 상태 파악,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비서, 사용자 맞춤, 운전 설정 등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제어 기술, 조향 장치 굉장히 중요하죠. 쓸 때 서야 되는 거, 디스플레이 구현, 조작 컨트롤 설계, 뭐 제동, 구동, 뭐 다양한 내용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돼 갖고 우리가 다양한 이더넷이라든지 뭐 차량 내 통신, 차량 외부의 통신,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5G 통신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지연을 줄이고 대용량 컴퓨터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4G, 5G를 이용한 외부 통신, 네트워크 보안 강화, 기기 인증 암호화. 요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네트워크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해킹을 당하고 이러면 운전 통제 불능,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요. 해커들이 내 마음대로 운전을 막 해버리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인프라 그 정밀 지도라든지 차량 위치, 뭐 보정 정보, 관제 기술, 실시간 경고, 통신, 도로 시설, 인프라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V2V 해갖고 vehicle to vehicle, 이게 약자인 것 같아요. 그 차량 간 운행 정보 동기화, 서로 이제 앞차 뒤차의 상황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앞차가 막히면 뒤차한테 막히니까 서행하라,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 통신 인프라라든지 서비스, 사용자 맞춤 정보, 주행 정보, 빅데이터 수집 분석, 스마트카 활용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차량 인증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차량 내부 네트워크 증가로 보안상의 위협과 시동 시스템 오류로 인한 안전 문제들이 이제 많이 대두하고 있죠. 이렇게 앞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도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긴급한 주행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택을 내려야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고장 나갖고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직진할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직진을 하면은 내가 죽고, 좌회전을 하면은 다른 사람 한 명이 죽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한 20명의 중경상을 입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람도 참 난처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에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하여 기존 자동차 산업의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인포테인먼트 등 새로운 자동차 서비스 제공 사업 영역이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 잠깐 듣고 DVD 이렇게 주행 중에는 못 보고 차 세웠을 때 운전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걸 잠깐 보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그 운전 승객이 그 안에서 운전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을 얻고 뭐 이런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율기술과 접목된 공유 차량 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소유보다 유리하다. 지금은 너도 나도 집집마다 자동차 몇 대씩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율자동차가 되면은 굳이 우리 집 주차장에 그 많은 차들을 한 대씩 한 대씩 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로 와라. 자동차를 부르면 돼요. 자율자동차는 혼자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차장 많이 지을 필요가 없겠죠. 시내 복잡한 차량이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통 체증이 줄어들겠죠. 다양한 이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기존 자동차 제조회사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고객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의 수요가 공유 차량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자율주행차가 흡사 거대한 움직이는 IT, 휴대폰, 단말기 같은 서비스 플랫폼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미래는 이제 IT 기업과 부품 업체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도 제조 판매 중심의 수직형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이제 포드라든지 그 GM 그다음에 도요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유럽 자동차 회사들, 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구글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뭐 모빌 아이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 심지어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회사에서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경쟁 질서가 완전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휘발유, 가솔린, 가스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연료를 태워가면서 공해 유발이라든지 그 복잡한 엔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면은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이제는 엔진, 그 가솔린 엔진이 필요 없고 오로지 자동차 모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모터는 굉장히 그 기존 엔진에 비해서 만드는 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이제 그 자동차 공장의 생산 인력도 줄어들게 되고요. 자동차 자체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특징 구조들이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도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계속해 갖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기준을 마련했다. 24년까지 제도, 통신, 정밀지도, 교통 관제, 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2024년 되면은 얼마만큼 환경이 변할지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선행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라든지 선행 기술 개발, 그다음 국제 표준의 완성 개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국제 표준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지 다른 선진국에 있는 기술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업체의 자율 주행차 개발 동향을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GM의 뭐 크루즈, 뭐 줌스, 테슬라 우리가 많이 보던 테슬라 나와 있고 포드 자동차, 폭스바겐, 우번, 다이물러, 크라이슬러, 벤츠, 혼다, 기아 자동차, 인텔, 모빌 아이 이렇게 꼭 IT 기업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신생 뭐 자동차 공유 회사들, 테슬라 전기차 회사, 그다음에 인터넷 그 회사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 자금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스타트업했는데 그 성장세가 엄청나죠. 이때만 해도 뭐 회사가 망하느니 뭐 적자를 막 하는 많이 갖고 있는데 차의 그 제품 성능이나 완성도가 이제 점점점 높아지면서 지금은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있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레벨 3에 사용되는 라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인수합작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 개발을 위해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41조 원 투자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 엔진 기관에서 이제 점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이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투자 개발하고 있다. 그다음 구글에서 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플로리다에서 시범 서비스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100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1,000마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역량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아직 부족한 편이나 중국과도 인공지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여류에 약간 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삼정 KPMG의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등 선진국은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와 연구개발, 인적자원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정책이나 ICT 등 관련 지원 산업,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등 플랫폼 분야의 기업들의 활약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주요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는 표를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산, 시장, 관련 및 지원 산업, 기업의 역량, 정부의 역할, 종합적인 경쟁력 순위를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143.5점으로 순위가 굉장히 높고 독일이 121.2, 일본이 106.5, 중국이 70.5,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숫자가 100 밑으로 됐을 땐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고 100보다 높을 땐 열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거는 신기술 시장 수용 능력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해서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 IT 전장 산업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 중국보다 높게 나왔네요. 그 다음 플랫폼 산업이 좀 일본에 비해서는 강점이 있고요. 플랫폼 산업이 오히려 중국 110.8점으로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도 우리가 보다 중국이 높고 기업 역량, 기업 투자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엔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벤처기업 활성화 뭐 이런 분야에서 일본보다 조금 앞서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도 약간 뒤처져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뭐 법 제도 정비라든지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 정책 육성 이런 뭐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는 약간 앞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마무리 짓자면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규모가 2021년도만 보더라도 5만 대에서 2040년
보면은 3,300만 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죠. 이제는 2040년 정도 되면은 자율주행의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교체를 했고, 많은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쪽으로 친환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늘 35년쯤 되면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판매가 2,100만 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4년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2배 이상 가까이 높은 수치로 비약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통신 및 인프라, 그다음 ICT 등 관련 지원 산업 경쟁력이 양호하고요. 정책적 지원 등 강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핵심과 미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빅데이터를 잘 어떻게 하면은 수집, 가공,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련돼 갖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의 통신 기술, ICT, 삼성의 반도체,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의 우리가 이제 저변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5G나 이런 거 같이 해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탈바꿈하고 변신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세계 시장을 섬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지금 고급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갖고 인력을 잘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핵심 부품인 센서,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센서들 이런 거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현재로서는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등 미래에 대한 필요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의 주요 IT 이슈로는 자동차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터, 보안성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앞서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딥마이닝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딥마이닝 기술,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보안성 이런 거, 굉장히 해킹에 취약하지 않게 보안성, 그다음에 자동차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쌓는 주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오지선 김갑수의 한국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연구 2018년도 12월 31일 자료도 활용을 했는데, 벌써 2018년도면은 거의 이제 뭐 4, 5년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걸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신문 기사와 더불어 참조를 하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요거 오지선 선생이랑 보면은, 자, 보면은 스태피 연구 자료인데 2018년도 한국 자율주행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산업 경쟁력 시장 확산, R&D 지식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자료가 나왔고요. 이 연구원들이 이제 이런 방대하고 최신 충실한 자료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 갖고,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국내 정책 동향이라든지 기술 선행 연구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를 하고 시장의 지각 구조가 변경되고, 테슬라 같은 회사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미미했는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고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네이버에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이렇게 딱 치면은 뭐 스포츠 서울에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이런 포럼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한국 자율주행 데이터 구축 규모 세계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2022년 3월 15일자 자율주행차 미국, 중국 1000대, 국내 30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뉴데일리 기사도 있고 차량 간 통신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전용 통신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아까 V2, V도 있고 V2X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차량과 통신 기술도 있고 애플이나 바이도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뭐 2025년에 동시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뭐 이제 동영상 자료도 있고 그래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 이코노믹 TV에 이런 게 나와 있다. 이렇게 기사 뉴스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국이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개요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기술 구성 요소. 그래서 이제 앞에서 5G 기술하고 연계가 되었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왔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4차 산업이.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다음에 이제 또그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요런 거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